근데 제가 선생님 사전 질문지에서 네네네. 사실 제가 좀 감명을 느꼈던 건 뭐냐면 네네. 이게 뭐 강의 철학은 아니겠지만 네. 어쩌면 인생 철학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 네. 나와 네. 인연이 닿는 사람들에게 내가 도움이 된다고 느낄 때 네. 나는 행복을 느낀다. 아. 이거 혹시 새벽 네. 3시에 아. 네. 23시 정도. 23시 정도에 네, 살짝 감성이 좀 올라왔을 때 했는데 네. 그걸 좋아하는 일을 하긴 하지만 사실 이게 또 일이 되면은 힘든 점도 있고 한데 그럼에도 잘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좀 그런 식으로 일로서 또 나의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하다 보니 잘 해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멋지십니다. 전반적으로 선생님 말씀을 좀 듣다 보면 네. 참 따뜻하다. 그러니까 네. 전 영상이었던 저스틴 선생님은 좀 포인트가 네. 카리스마 있다? 네. 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참 따뜻하고 믿고 따라갈 만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원래 좀 학원에서의 학생들한테 평가받는 캐릭터도 그런 캐릭터신가요? 네. 어쩔 수 네. 없는 거죠. 뭐 그렇다고 제가 꾸며서 막 카리스마 있게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냥 제 모습대로 이렇게 하는데 보통은 이제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느껴서 저한테도 막 너무 착하신 쌤이에요 이렇게 말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너무 좋습니다. 이런 제가 너무 좋아요. 네. 진짜 새벽 3시 감성의 선생님 너무 따뜻하고 네. 아니 편입 선생님들이 저번에 저스틴 선생님도 참 매력적이셨거든요. 네. 강수훈 선생님도 매력적이십니다. 이거 뭐 편입은 이거 뭐 헤어나올 수가 없겠네요. 이거 극 F이기 때문에 네. 네. 약간 그렇습니다. 따뜻합니다. 네, 네. 따뜻합니다. 지금 이 촬영장도 따뜻해지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느낌이에요. 네. 뭐 연애는 안 하시나요? 연애를 진짜 요즘 정말 하고 싶거든요. 연애를 진짜 요즘 정말 하고 싶거든요. 정말 하고 싶은데 네. 이게 전년에도 약간 헤어진 게 또 아픈 사연 나오고 여기 또 집중하셔야 되겠네요. 이 사연 근데 나옵니다. 네. 너무 이제 제가 바쁘다 보니까 좀 신경을 못 써주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좀 쌓이다. 여자친구분이? 네. 그래서 네. 헤어졌던 거라 조금 이런 걸 이해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일적으로 좀 타협을 하실 생각보다는 이 일을 이해해 줄 사람을 원한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연애를 하면은 그러니까 사실 여자친구가 더 1순위가 되기는 해요. 일보다? 원장님, 대표님 막 다 보고 계세요. 근데 일이 조금 더 우선이 있긴 한데 우선순위가 여자친구 많이 높아서 그러니까 사실 저는 뭐 연애하고 하면은 짬날 때마다 계속 막 연락하고 보러 가고 뭐 2시간, 3시간만 보고 봐도 좋으니까 보러 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보통은 어떤 뭐랄까요? 뭐 워라밸을 좀 중요시하는 그런 분들은 좀 하루를 통으로 놀았으면 좋겠고 그쵸. 이런 부분들이 불만이 쌓일 수가 있어서 좀 그런 것들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그럼 어떤 분이어야 될까? 같은 학원 강사셔야 될까요? 학원 강사도 좋은데 뭔가 좋은 데에서 좋은데 사실 아니었으면 더 좋기는 그래요? 학원 내 여자친구로서 학원 강사는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원하진 않는다. 선호하진 않습니다. 선호하지 않는다. 이유는 뭐예요? 약간 이 직업에 대한 그런 가지고 있는 생각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충돌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강사로서의 인생은 이렇게 흘러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뭐 이 친구는 너무 충실하지 못하다. 뭐 이런 부분에서 실망할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할까봐 그럴까봐 강사를 만나면 오히려 갈등이 생길 것 같고 근데 주변에 사실 강사분들이 많다 보니까 강사끼리 결혼하거나 뭐 연애하거나 많죠. 근데 또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되게 잘 이렇게 살더라고요. 서로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사실 많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실 누구라도 좋아요. 지금은 연애를 하고 싶다. 적극적으로 그걸 하고 싶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지금 사귀어야 크리스마스 때 100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언제죠? 이제 곧 다가올 것 같은데. 그럼요. 그때까지는 꼭 사귀셔서 크리스마스 날 이분 날 100일을 맞이하시기를.
사귀시게 되면 좀 연락 한번 주세요. 알겠습니다. 강승훈 선생님께서 드디어 네. 다시 시작하셨구나라고 저도 좀 포근한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네. 강사로서의 삶 만족하세요? 네. 매우 만족합니다. 매우 만족? 네, 매우 만족합니다. 네, 매우 만족하고 사실 그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짜 그래 보이세요. 아유, 네, 진짜 만족스러워 보이시고 욕심도 많아 보이시고 열정도 네. 있어 보이시고 네. 그럼 다시 태어나도 학원 강사? 네. 딱히 다른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서. 네. 그럼 다시 태어나도 수학 강사긴 수학 강사인데 네. 편입 수학 강사? 그거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뭐랑 고민을 해보실까요? 대입 수학 강사? 네, 대입 수학. 네. 그쪽이 또 시장도 원체 크고 또 막 그래서 그럴까요? 네네네. 그렇기도 하고 조금 사실 이제 편입 수학은 대상 자체가 이제 성인 대상인데 또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의 또 그런 즐거움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랑 다르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또 깊게 경험해보지 못해서 해보긴 해봤는데 사실 좀 짧게 해본 거라 그런 거에 욕심이 좀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단기 목표로서는 없지만 장기 목표로서는 좀 지금도 있으세요? 뭐 대입 수학 쪽으로? 좋은 기회가 되면은 있기는 한데 더 큰 목표는 일단 이 편입 수학이 사실 국내에서 되게 큰 그런 시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좀 원대한 목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1등을 해보고 싶다. 이 영역에서? 네, 이 영역에서 우리나라 1등을 해보고 싶다. 1등은 의미 있죠. 그것이 어떤 영역이든. 그러고 죽는 게 네, 이게 사실 단기 목표, 장기 목표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단기 목표는 1등, 장기 목표는 그러고 죽는 거. 이런 건 아니고 요건 아니고 네네네. 단기 목표는 지금 이 편입 시장에서 잘 자리 잡는 거, 네. 장기는 여기서 정말 네. 1등이 1등을 해보고 되는 거. 싶어요. 편입 수학 강사로서 네.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돈벌이로서 강사의 어떤 돈벌이로서 네. 이 편입 수학 시장은 네. 괜찮나요? 일단 너무 괜찮고요. 그 최근에 의대 정원 그 증원 이슈 때문에 이공계 쪽에서 어떤 이탈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조금 더 또 편입을 많이 뽑게 되는 가능성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편입 수학 자체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국내에 엄청 많지는 않아서 좀 확실한 공부를 하고 들어오셔야 되기는 하지만 들어왔을 때 조금 찾는 데가 그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시장은 대입 시장보다는 좀 네, 작을 수 작지만, 있지만 네. 그래도 뭐 경쟁이라든지 그런 네. 것들이 그래도 좀 할만하다. 이제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제 생각에 괜찮다. 네. 그럼 결론적으로는 예비 강사가 꿈꿔도 되는 시장이다. 네. 대신 준비를 많이 하고 어떤 준비 하셔야 돼요? 이게 어떤 수능이랑 좀 달라서 네. 그 편입의 커리큘럼에 네. 대한 공부를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대상 있죠. 그 네. 수험생의 어떤 상태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고등부 쪽이랑의 그 수험생의 성질이 좀 많이 달라요. 예. 약간 공부를 오랫동안 쉬었다가 다시 하는 학생들도 많고 그러면서 되게 불안해하는 학생들이 있고 사실 되게 높은 점수를 받기보다는 이게 편입영어 편입수와 같이 하면 어느 정도 완주만 잘 해주면 합격을 잘 하는 가능성이 큰데 그 완주를 불안해서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다독여 줘야 되며 아니면 잘 끌고 갈 수 있어야 되며 그런 역량도 필요하고 그래서 어떤 난이도적으로 조금 기본적인 것부터 잘 끌어올릴 수 있어 줄 그런 역할을 잘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분위기를 잘 읽을 수 있어야 돼서 네, 그런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1년이라는 과정을 온전히 좀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네네. 옆에서 좀 그 학생들의 어떤 불안함도 공감해주고 네. 이해해주면서 네. 같이 다독이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면서 네. 1년을 잘 끌고 갈 수 있는 그럼요. 네. 그런 노력, 뭐 여력이 좀 필요하다. 네네. 그게 강사로서 편입 강사로서 좀 필요한 자질이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선생님께서 편입 수학의 전문가시니까 네. 편입 수학이란 무엇이다. 요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좀 썰을 풀어주시면 좋을 듯 하거든요. 일단 편입 수학은 그 편입을 하고 나서 네. 그 학교를 잘 다닐 수 있는가에 대한 역량을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편입을 하면 3학년부터 학교를 다녀서 대학교에서 1, 2학년 때 배우는 수학을 테스트를 하는 시험이고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수능 수학이랑 범위가 조금 다르고 우리가 미적분이라고 부르는 수능 때 그거를 포함해서 대학에서의 미적분과 선형대수와 다변수 미적분과 공학수학까지 아는 척. 네, 엄청 넓은 범위의 공부를 해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양이 좀 많고 다만 어떤 패턴화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풀어 뭐 이런 개념에서 무조건 이걸 물어봐 이런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연산에 대한 연습만 좀 해나간다라면은 좀 성실도만 잘 갖췄을 때 잘 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이게 우리 대학 때 생각해 보면 네. 막 이렇게 공대생들이나 네. 뭐 수학과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네. 대학 수학 뭐 이런 거 있죠, 과목. 네, 네, 맞아요. 그런 네. 거를 미리 공부하고 시험 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아. 그래서 오히려 이게 네. 대학 수학이라고 어렵게 생각을 하시고 느낌은 그래요. 네, 그래서 많이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뭔가 새로운 거를 배울 뿐이지 수학적인 사고를 깊게 요구하지는 않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 수능에서는 뭐 되게 어려운 문제들은 좀 수학적으로 약간은 타고나야 되는 막 약간 사고력을 좀 많이 요구하는 이런 문항들이 있는데 편입은 상대적으로 좀 덜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틀려도 좀 계산 속도나 이런 걸로 커버할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수학을 잘 못하더라도 대학 수학이지만 더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입시입니다. 그럼 편입 네. 수학의 난도가 네. 수능 수학의 난도, 뭐 이과 수학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네. 이과 수학의 난도보다 낮다? 이게 비교하기 좀 애매하지만 예. 네, 어떤 수학적 사고를 덜 요구한다. 아, 네. 수학적 사고를 덜 요구한다. 이거를 좀 그래도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 감을 네. 좀 잡을 수 있게 네네네. 수능과 편입 수학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구체적인 예시를 좀 간단하게라도 한번 부탁을 좀 드려볼까요? 일단은 예. 수능 수학은 예. 범위가 이미 좀 정해져 있죠. 예. 뭐 그 고등학교 때 배우는 수학 범위 안에서 뭐 선택 과목이 있고, 근데 그 범위가 사실은 되게 넓지는 않죠. 근데 거기서 이제 공부들을 많이 해나가고 좀 어려운 것들도 많이 풀고 이렇게 가는 건데 편입 수학은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이거를 배워나가는 시간이 많이 물리적인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고 다만 어차피 고등학교 때 수학을 되게 잘했던 아예 수학을 손 놓고 있었던 새로 배워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성실도가 좀 많이 중요하고 성실하게 잘 끌고 갈 수 있으면은 충분히 누구나 어느 정도 득점할 수 있는데 수능 수학은 좀 범위가 적은 대신에 좀 깊이 있는 아까 표현하신 킬러 문항 같은 문제들이 네. 있고, 그러니까 사고력을 많이 요구하는 문제들이 있는 반면에 네. 편입 수학은 범위가 넓은 대신 네. 상대적으로 좀 사고력을 덜 요구하니까 네. 좀 얇다. 맞습니다. 이렇게. 네. 아,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면 예. 오히려 이제 베이스가 그러니까 노베이스 뭐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조금 고등학교 때 수학을 좋아하고 많이 잘했던 학생들이 예. 편입을 도전하겠다고 와서 예. 성실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점수가 많이 떨어지고 오히려 뭐 문과 출신이거나 아니면은 수학에 자신이 없어 했던 학생이지만 성실하게 공부하면은 오히려 그런 학생들이 역전을 하는 이런 모양새가 조금 많이 발생하는 입시예요. 아, 그렇군요. 아, 이거 참 우리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께 정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말씀이네요. 네. 왜 떨리지? 네.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다고 알기가 어렵고 어차피 새로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배워야 되고 그걸 성실하게 해내면 할 수 있는 수학이다 라고 말하고 싶네요.